자, 직선 해방 정식 마지막 단원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은 공식이 되게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오는 요 공식은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 요 공식.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P에서 P를 지나지 않는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3번 PH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직선하고 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점 P가 있고 점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 거 아니에요. 여기 H. 요 거리가 바로 뭐냐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 P에서 그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래서 PH의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외워주세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점이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사이의 거리 t는 루트 a제곱 b제곱의 합 에다가 절대값 ax1 bx 플러스 c의 절대값을 해주시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거리가 양수니까 절대값을 씌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의 구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a는 x 앞의 개수, b는 y 앞의 개수고요. x1, y1은 그 직선밖에 한 점이고요. 이 점을 요 식에다 대입해서 절대값 씌운 게 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건 공식을 잘 적용하는 거를 초점을 맞출게요. 밑에 증명이 있긴 한데 조금 까다로워서 마지막에 증명하겠습니다. 일단 다 하고 궁금하신 분들만 뒤에 증명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활용에 좀 초점을 둘게요. 그 다음에 원점과 직선 사이의 그 거리 t는 루트 a제곱 b제곱분의 c 이렇게 되는데 0,0하고 이거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리 t는 루트 a제곱 b제곱에다가 원래는 a 곱하기 0 b 곱하기 0 플러스 c 해서 요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외우시고 두 번째는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자, 적용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는 루트, 자, x의 개수가 3이죠. 그 다음에 y의 개수가 마이너스 4니까 16 되겠죠? 그 다음에 2,1을 요 직선의 방정식에다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 씌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5분의 5가 나와서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한 선 사이의 거리는 요거를 말해요. 그 직선 LU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여기 한 점 P에 대해서 그 P에서 L로 수선의 발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 거리가 이제 L과 L 사이의 거리, 그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 거리 t는 어떻게 될 거냐면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택해서 이 점과 L1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점을 택할 때는 계산이 좀 간단한 거를 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0이 들어가는 거 0, 얼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거 계산을 점과 직선 사이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5분의 1분의 1,7분의 48 뭐 이런 거 택하면 되게 계산이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0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숫자가 좀 간단한 형태를 대입해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그 거리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파트는 공식을 잘 적용하는 거가 중요해서 이 정도 설명을 하고 필수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필수 14번 한번 해볼게요. 자, 2,3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2일 때 모든 상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얘가 표준형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얘를 일반형으로 고쳐야 우리가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겠죠. 처음에 적용했던 공식이 일반형 형태예요. 그러면 일반형 형태로 고쳐주기 위해서 4를 곱한 다음에 한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거리 D가 입니다. 그러면 X계수의 제곱, Y 앞의 계수의 제곱, 그 다음에 2,3을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분모가 5고 6에 2K-6이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요. 자, 모든 상수 K 값의 합을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K-3이 플러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첫 번째 요거는 K-3이 5일 때랑 K-3이 얘가 마이너스 5일 때 두 가지가 나오겠죠. K는 2랑 하나는 8이랑 마이너스 2일 때 두 가지가 나오면 되겠네요. 자, 모든 상수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은 2개 더하시면 6이다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얘가 일반형이어야 돼요. 일반형. 그 다음에 절대값이 나와서 양수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앞에 문자가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상수값이 절대값 아니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거리 구할 때는 그 공식이 사실 있긴 한데 그거 이제 넘어가시고 여기서 이제 한 점을 잡아요. 여기서 한 점을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한 점을 잡으시면 X값이 0일 때 Y값이 5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쉬운 점을 대입하시면 돼요. 뭐 여기다가 10을 X에다 10을 대입해서 Y가 얼마가 나오죠? 10 대입하면 25가 나오면 되나요? 요런 건 계산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X좌표나 Y좌표가 0이 되는 그런 점을 잡아서 계산하기 쉽게 그 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고요. 자, 여기서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럼 얘가 x의 개수가 2니까 4고 y의 개수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될 거고요. 자, 0,5 대입할 거니까 일단 아직은 할 거니까 식을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분모가 루트 5고 k-5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루트 5를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하나는 k-5가 11대가 나올 거고 k-5가 마이너스 11대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 이용하시면 되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택해서 그 점과 다른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수 16번 한번 해볼게요. 자, 세 점의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네,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얘 아이디 어떻게 잡을 거냐 하면, 자, A가 있고, B가 있고요. C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한 직선을 구해요. 그러니까 AB든 BC든 AC든 해서 구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직선 L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직선하고 A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면 A하고 L 사이의 거리 D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얘가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될 거고요.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그래서 BC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계산이 좀 있겠죠. 자, 처음에 이제 BC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6) 플러스 36이니까 52가 될 거고 2루트 1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자, BC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점과 점사,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4분의 6인가요? 자,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2를 곱해주시면 자,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랑 어떻게 될 거냐면 A 사이의 거리 D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개수의 제곱, Y개수의 제곱에다가 A가 2,5고 2,5를 요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루트 13분의 얘가 2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BC에다가 D를 곱해주시면 될 거고 2루트 13에다가 루트 13분의 21 나와서 얘가 21이다. 이렇게 나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한 문제인데 세 점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 사실 세 변의 길이 다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변을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 다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택해서 뭐 AB를 택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택해서 C하고 AB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셔도 되고요. 변의 선택은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발전 17번인데요. 이 문제도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두시고 자주 출제되고 아마 교과서에도 다 있을 거예요. 중요한 문제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자,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두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L1, 얘 L2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를 이렇게 잡고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하나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또 하나를
요거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이등분한 직선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직선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둘게요. 그러면 여기 x, y가 헷갈리려나요? 그럼 요걸 a, b라고 놓을게요. 이거하고 이거 사이의 거리가 같다. 요걸로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여기 L하고 L2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B에 대한 식을 이제 완성을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각을 이등분한 직선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 그래서 L1하고 L2하고 그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에서 L1하고 L2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길이가 같겠죠. 두 삼각이 합동되니까. 그래서 A, B하고 L1 사이의 거리랑 A, B하고 L2 사이의 거리가 같다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개척했어요. 이거.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이 있으면 이 각의 이등분선은 각의 이등분선의 직선 위에서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리면 각이 공통이고 이변 똑같고 여기 직각이니까 요 삼각형 합동돼서 여기 A, B에서 L1하고 L2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져요. 그래서 AB하고 L1 사이의 거리 그리고 AB랑 L2 사이의 거리가 같다는 그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L1은 지금 2x-y-1이에요. 얘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x개수의 제곱 y개수의 제곱.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얘도 x개수의 제곱 y개수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 루트 양변에 곱해주면 날라가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거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저거 풀 때 어떻게 풀 거냐? 둘 다 양수일 때예요. 자, 이렇게 돼서 a-3b는 0 이런 식의 하나가 나올 거고요. 둘 중에 하나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한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항해 주시면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A하고 B에 대한 관계가 이렇게 될 거니까요. 얘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니까 A하고 B를 X하고 Y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그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각의 이등분선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각 나와 있는데요. 한 꼭지점이 원점인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 공식이 있는데 요것보다는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세점 x1, y1, x2, y2, x3, y3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걸로 기억을 해두셔도 좋은데
자, 공식을 써드릴게요. 요거를 적어놨다가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이 구할 때 좀 유용한 공식이에요. 세 점이 이렇게 있으면 자, 2분의 1 앞에 쓰시고 삼각형의 넓이는 자, 세 점을 이렇게 세로로 써주시면 돼요. 요거는 계산하는 방식이니까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고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면 처음에 썼던 요점을 끝에 한번 더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산 어떻게 하냐면 자, 요렇게 곱한 다음에 더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애들은 빼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넓이는 x1, y1, x2, y3, x3, y1 애들 더해 주시고 뒤에 건 빼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y1, x2, y2, x3 그 다음에 y3, x1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문자로 보면 되게 어려우니까 그 공식을 활용 어떻게 하는지를 요거를 통해서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는 곱한 다음에 더해 주시고 요렇게는 더한 다음에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점하고 요거에 대해서 삼각형 OAB 넓이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가는 점이 두 번이 계산되잖아요. 계산될 때. 그럼 요거를 좀 편한 점으로 잡아요. 계산하기 편한 점. 원점이 들어가면 원점을 써주시면 되고, 원점을 포함하지 않으면 두 좌표 중에서 0이 포함되거나 숫자가 간단한 거를 x1, y1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의 넓이는 자, 이렇게는 더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2 곱하기 0이니까 0이고 마이너스 3 곱하기 0이니까 0이고 자, 이렇게는 곱한 다음에 빼주시면 됩니다. 0이고 마이너스 6이에요. 자, 그래서 2분의 1에 얘가 12 플러스 6 나와서 2분의 18이니까 얘가 9다. 넓이가 이렇게 나와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바깥에 있는 절대값은 요거 계산할 때 음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호를 띄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넓이의 값은 양수니까 양수를 만들어주기 위한 절대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특강에 나온 건 원점일 때만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원점에 나온 점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공식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란색은 곱한 다음에 더하고 빨간색은 곱한 다음에 뺀다. 그래서 요게 그 이름이 뭐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신발끈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럼 요거 이용해서 필수 16번을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앞으로 넘어가서 필수 16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아무거나 먼저 잡으시면 됩니다. 2,5 자,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곱한 애들은 더해 주시고 자리가 없나요? 자, 이렇게 곱한 애들은 빼주시면 돼요. 자, 앞에 건 계산하면 21,
뒤에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1. 2분의 1 곱하기 42가 돼서 21이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 결과가 똑같죠? 그래서 요렇게 곱한 거는 곱한 다음에 더해 주시고, 요렇게 곱한 거는 곱한 다음에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빼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를 문제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응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는데요. 거리니까 그 넓이에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각의 이등분선을 구할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풀 수 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끊고 그만 들으셔도 되고요. 앞에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공식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은 지금부터 증명하는 과정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활용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요거 공식을 자체를 외워주시는 게 중요한데 증명이 가끔 조금 어려운 난이도를 하는 학교들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기출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어떤 학교에서.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증명이.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 패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봐도 이제 얘를 실제 서술형에서 학교에서 낸다고 얘기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활용도 많이 돼서 활용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이제 학교에서 낸다고 하면 그 과정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일단 할게요. 자, 일단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점하고 이 직선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에 그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지금 할 건데, 일단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을 하냐면, 자, H가 수선의 발이라고 하시면 돼요. P의 수선의 발. H라고 하고, 자, H의 좌표를 X2, Y2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PH랑 얘가 직선 L이 수직이다를 이용하는 거랑요. 자, PH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그래서 PH하고 직선 L의 기울기 L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울기의 곱이. 그러니까 pH하고 L이 수직이니까. 자, 그럼 pH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L의 기울기는 자,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곱이 이거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얘가 둘 다 마이너스 했으니까 플러스 되면 될 것 같고, 식을 정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x-를 양변에 곱하면 될 것 같고, b분의 1을 양변에 곱할게요. 그럼 b에 a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가 틀렸군요. 자, 여기에 b분의 a예요. 그럼 여기가 a고 b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될 거냐면 요게 똑같으니까 얘를 K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x2-x1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냐면 ak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y2, y1을 bk라고 이제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pH 길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이거는. 그럼 x2-x1의 제곱에다가 y2-y 제곱이 나올 거고, 자, 요게 x2-x1은 ak니까 루트 ak 제곱, 얘도 y2-y1 여기 있죠. 얘는 bk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k의 절대값으로 나가겠죠.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pH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요 식을 보면 x1하고 그 ABC하고 x1, y1은 표현이 되죠. 근데 여기 AB는 있는데 K를 이제 그 A하고 ABC하고 x1, y1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를 써주냐 하면 K를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ABC하고 x1, y1으로. 자, x2, y2가 자, L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럼 뭐 어떻게 성립하냐면 얘가 0이다가 성립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변형을 시켜줘서 그 K 값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 어떻게 될 거냐면 x2는 얘가 x1 플러스 ak 되면 될 것 같고 y2는 y1 플러스 bk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k에 대한 식을 유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입해 주시면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k 전개한 다음에 k로 묶어주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k는 어떻게 될 거냐면 a제곱 b제곱에다가 이렇게 유도를 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pH의 길이는 요거죠? k가 나왔습니다. k 자리에 요거를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 k에다 절대값 씌워야 되죠. 자, 이렇게 되죠. 요거 약분되고 절대값이니까 이건 보호는 날라가고 그래서 요거 곱해주면 얘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남으니까 요식이 완성이 되죠. 그죠? 요식이 완성이 돼서 얘가 이거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증명이 어려운데 한번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학교에서 난다고 하면 그때 흐름을 좀 보시고 증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